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도큐멘터리 탈탈한 언니들 대학 내 여성운동 과거와 현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사회를 맡은 저는 다양성 임팩트 연구소의 김현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 코로나 시국에 이 줌으로 이런 간담회를 이제 하게 돼서 아직도 좀 어색한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 앞에는 카메라만 있기 때문이죠. 이게 상호작용을 이제 직접적으로 하지 않고 이야기를 주고받는 게 되게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들어가면서 잠깐 이 줌 공간에 참여하신 분들이 어떤 분이 계신지 잠깐 보고 싶습니다. 이 진행 내내 화면을 다 열어주지 않으셔도 되는데 이제 시작할 때만 잠깐 화면을 오픈해 주실 수 있는 분들은 잠깐만 오픈해 주시고 이렇게 손 한 번씩만 이렇게 흔들어 주시면 저희 오늘 참여자들이 누구와 만나고 있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어서 들어오고 계시네요. 손 흔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분은 뒤에 화면이 외국에 계신 것 같아요. 사막에 계시네요. 네, 너무 반갑습니다. 이제부터는 이제 편하시게 화면 이제 닫아주셔도 되고 계속 이렇게 상호작용하는 걸로 차원으로 열어주셔도 좋아요. 저희는 여러분들 얼굴 보고 있거든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고 있어서 얼굴 보면서 이야기 나누고 반응도 서로 더 느낄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이 행사 소개를 좀 잠깐 드리겠습니다. 그 이제 일생활균형연구소가 오늘 이 행사를 주관한 곳인데요. 일생활균형연구소가 이제 2019년부터 탈탈한 언니들이라는 연속 프로젝트를 해왔습니다. 이제 그 프로젝트는 이 일과 삶의 영역에서 다양한 모델들을 만들고 있는 어떤 동료 언니들의 사례를 공유하는 프로젝트였어요. 그리고 올해 이제 시즌 3인데 올해는 과거에서 현재, 현재에서 미래로 연결이라는 주제로 랜선 만남을 쭉 진행해왔고 그리고 이제 대학 내 여성주의 운동에 대한 기록을 아카이브화하는 작업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그 대학 내 여성주의 운동을 했던 과거의 언니들과 현재의 언니들의 삶과 운동의 이야기를 나누는 토크멘터리가 이렇게 마련된 것이고요. 이 자리는 이제 일생활균형연구소와 더불어서 더불어민주당의 정춘석 의원실하고 공동 주최를 했고 서울시 성평등 기금 후원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자, 이제 행사 소개를 간단히 드렸는데 이 그 토크멘터리를 같이 주최한 더불어민주당의 정춘석 의원님이 환영사를 보내주셨다고 합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전국 여성위원장 이거를 맡고 계시대요. 그리고 여성운동가이셨고 이런 이제 활동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계신 분인데 그 정춘석 의원님이 보내주신 환영사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기 용인시경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춘수 의원입니다. 일생활균형연구소와 함께 대학 내 여성운동의 과거와 현재를 돌아보는 탈탈한 언니들 토크멘터리를 개최하게 되어 무척 뜻깊게 생각합니다. 행사 준비를 위해서 애써주신 김영주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드립니다. 행사 사회를 맡아주신 김현아 다양성 임팩트 연구소 대표님과 이야기 손님으로 나와주신 박고은 전쟁과 여성인권박물관 기록관리사님, 또 박주현 열세대 총영학생의 퇴치 사건 경험자님, 김진서 윤희부 텔리 대표님께도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함께 행사에 참여하고 싶었지만 지금 국회 국정감사로 인해서 참석하지 못하여 매우 아쉽습니다. 그동안 일생활균형연구소가 대학을 중심으로 여성운동을 해왔던 분들의 기록을 발굴하고 정리해서 전국 여대생 대표자 협의회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매우 반가웠습니다. 저는 한국여성연전화에서 20년 넘게 활동하면서 전국 여대생 대표자 협의회의 앞선 활동에 자극받았고 또 도움도 많이 받았습니다.
이번 디지털 아카이브 작업을 계기로 과거와 현재의 대학 여성 운동가들의 만남이 이루어진다고 하니 더 기대가 됩니다. 서로의 삶과 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갖기 바랍니다. 저도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더 나은 여성 대상, 새로운 여성 운동의 지평을 넓히는데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환영사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제 모습이 이제 클로즈업이 됐나요? 저는 지금 저 카메라를 보고 있어서 제 친구이 나오네요. 친구는 이쁜가? 어디 보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보나요? 카메라 이렇게 많은 데서 진행해 보는 거 처음이에요. 떨립니다. 이제 환영사 보내주신 거 이제 잘 보았고요. 이어서 오늘 진행의 순서를 안내를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토크멘터리는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2시간 동안 진행될 건데요. 먼저 이제 이 일생활균형연구소에서 이 대학 내 여성주의 운동에 대한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하였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릴 거고 이어서 이 지금 옆에 자리하고 계시는 네 분의 토크멘터리 시간을 이제 가질 겁니다. 그리고 질의응답 시간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지금 참여하시는 분들께서는 채팅창에다가 궁금하거나 질문, 의견 이런 것들을 남겨주시면 중간중간 저희가 공유를 하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김영주 일생활균형연구소장님께서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사업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소개를 받은 김영주입니다. 지금 여기 참석하시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어제 오픈된 전국 여대생 대표자 협의회 디지털 아카이브 주소를 받으셨을 텐데요. 오늘 요 내용 보면서 전국 여대생 대표자 협의회라고 하는 조직이 무슨 활동을 했고 가질 수 있는 의미 같은 거 이런 거를 조금 더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국 여대생 대표자 협의회에 관련한 이제 디지털 아카이브고요. 보시는 화면은 실제 이 아카이브를 디지털로 할 것이냐 아니면 연구자들이 하는 방식으로 문서로서 맥락을 정리하면서 연구로 남길 거냐 뭐 이런 고민 굉장히 좀 많이 있었어요. 실제 저도 전국 여대생 대표자 협의회라고 하는 그 이름 아래 광주 전남 지역에 있는 이제 지역별로 뭐 충청 지역에 있으면 충청여대협, 서울 지역에 있으면 서여대협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했을 때 저는 이제 남여대협이었는데 남여대협 활동을 하면서 전국 여대생 대표자 협의회에 활동을 했는데 실제 기록이라고 하는 게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고 졸업 이후에 사실 현재 나의 정체성을 만들어준 되게 큰 영향을 미친 뭐 조금 약간 뭐 이렇게 제2의 생명을 주었다. 어찌 보면 이렇게 이제 나의 삶을 관통하는 관점을 심어준 역사인데 이게 아무데도 기록되어 있지 않았고 실제 이게 여성의 역사이기 때문에 더 기록되지 못했다. 이제 이런 고민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 고민들을 계속 하던 차에 전여대협의 이제 그 내부에서 2023년도 이때 기록을 남겨야 한다라는 이제 내부적인 고민을 하면서 이제 준비를 한 적이 있었는데 실제 활동을 하면서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뭔가 기록으로서 역사화를 하는 작업은 또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니까 많이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중단되었다가 일종의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어떤 연구자의 삶을 살게 되면서 그거에 대한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이거를 좀 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이제 개인적인 고민들도 있었고 그래서 그 고민을 한 10년 정도 끌고 다니다가 여러 조건이 조금 여건이 어떻게 마련이 됐어요. 이제 탈탈한 언니들이라고 하는 기획들을 추진하게 되면서
이것이 이제 이 시점에는 조금 소개가 되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최근에 백래시도 심해졌지만 사실 제가 이제 숙대에서 여성학 공부했는데 2008년도에 숙대 전국에서 여성학과를 1호로 없애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고 그러면서 줄줄이 그 뒤로 많은 학교에서 과정을 없애는 계기가 됐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경험도 있었고 그때 연세대학교에서 2007년도에 처음으로 총여학생의 폐지 논의가 그때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그게 그때는 수면 아래에 깔려 있다가 최근에 이제 막 작년에 그 연세대학교 총여학생회가 공식적으로 그런 방식으로 해체되고 최근에 이제 경희대학교도 해체되고 막 이러는 와중에 우리의 역사가 기록되지 않으면 그런 방식으로 누가 기억해 줄까 뭐 이런 이제 문제의식도 있고 그런데 이제 요거 관련해서 디지털 아카이브를 하는 기술팀과 이렇게 인연을 맺게 되었고 또 고맙게도 서울시 성평등 기금에서 이런 여성주의의 어떤 활동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이런 기금도 이렇게 만나게 되면서 이 아카이브를 구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여대업을 조금 이제 소개를 드리면 전국 여대생 대표자 협의회를 이제 줄여서 약칭으로 전여대업이라고 하는데 공식적으로 1988년부터 2007년까지 있었던 전국의 대학 내 여성주의 활동에 대한 여학생 대표자 협의 기구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한 노트를 좀 보면 우리의 또 아카이브가 되게 매력적인 게 뭐냐면 가공되지 않은 손글씨 메모들이 우리 아카이브엔 또 많이 있어서 그 이 역동적인 이제 그분이 누가 쓰신지 모르지만 그 필체 안에 또 그런 게 생동감이 남아 있고 이런 게 되게 의미가 있다고 보고 저는 이제 판단하는데 보시면 88년도에 이게 서울대학이에요. 서울대학교. 네, 이니셜로 88년도에 이제 이 논의가 처음으로 시작된 노트인데 이 최근에 이제 권인숙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권인숙 씨 당시에 이제 그 성고문 사건에 관련해서 이거는 여성에 대한 고문인 거고 그거에 관련해서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대학 내에 의견들이 이제 분분하게 되면서 이거에 대한 연대라고 하는 게 이제 촉발이 됐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여성을 대변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 이제 이런 논의들이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89년도에 3파를 맞이하면서 이거에 관련한 우리의 어떤 입장이라고 하는 것들을 조금 정리하면서 활동을 하자 구체적인 이제 이렇게 됐던 거고 이제 이때 시대에 이제 뭐 인신매매나 이런 부분들에서부터 이제 논하기 시작했고 실제 여기 보시면 이대에서 89년도에 이대에서부터 이제 그 과거에 임수경 씨가 이제 북한에 가게 되고 뭐 이런 이제 그때 역사적인 어떤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역사적인 사건들에 관련해서 이제 논의도 시작하면서 이때 여성 소위라고 하는 거를 학내에 만드는 거를 본격적으로 조직화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전여대업의 태동은 이런 방식으로 해서 경과를 가지면서 이제 전국 총려 간부들이 이 89년 5월 11일에 모이게 되는 그래서 전여대업의 이제 출발은 이렇게 되었고 실제 87년도 이후로 이제 90년대 들어가면서 여학생들이 이제 대학 내에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면서 그때 이제 같이 그 전체적인 흐름을 만들 수 있는 거에 있어서도 절대적인 그 일종의 물적 어떤 양이 마련되게 되는 이런 것도 연결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조금 더 이 전여대업의 정체성을 보여줄 수 있는 내용들을 조금 보면 이제 네, 지금
약간 내용이 조금 바뀐 것 같은데 요거 말고 요 길로 타고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조직이 만들어지는 경과들에 대해서는 아까 그런 이제 나중에 여기 사이트에 가셔서 쭉 이렇게 그 내용을 쭉 추적하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요거에 관련한 본격적인 내용을 통해서 이 조직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거를 조금 살펴볼 수 있는데, 토론회 자료집에서 일종의 문제 제기라고 하는 부분을 보면 명확하게 이 전통적으로 여성에 대한 지배관념이라고 하는 소위 여성다움이라고 하는 단어를 정형화함으로써 여성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남녀의 지위와 관련한 억압들을 만들어 왔었는지 이런 내용들이 이제 써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내용들에 대한 내용 검토했을 때 전국 여대생 대표자 협의회에 출발이라고 하는 정체성에 있어서는 가부장제에 관련한 엄청난 비판이라고 하는 것과 여성주의 활동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조직적으로 대학 내에서 전면에 내세우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으로부터 출발하였다. 그리고 이게 문서가 90년대, 89년도 문서다 보니까 이게 당시 아까 첫 노트는 누군가의 이제 기록으로서의 노트고 이거는 공식적으로 회의에 배포된 문서예요. 근데 손글씨죠. 저희는 최근의 입장에서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그래서 이 정성과 에너지를 가지고 이렇게 치열하게 그때 당시를 평가하면서 나아갈 문제들에 대해서 쭉 이렇게 학교 문제와 대중매체들, 법 제도까지도 이 여성의 차별을 만들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짚어가면서 이 전국 여대생 대표자 협의회가 어떤 내용으로 활동을 해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출발하였는가라고 하는 내용을 볼 수 있는 문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국 여대생 대표자 협의회는 이렇게 이러한 이제 여성주의적 정체성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뭐 재미있는 활동들은 학내에서는 이제 생리휴강 관련한 부분을 공식화하는 부분들을 만들었고, 실제 많은 기록들이 서울이라고 하는 중앙이라고 평가되는 부분에서 많이 되고 있지만 전국 여대생 대표자 협의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제주 여대협, 충청 여대협, 부경 여대협, 만여대협 이렇게 전국 동시, 예, 그리고 이런 역사적 문화적 자원적 혜택이 부족한 지방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더 그 활동의 파급력이 굉장히 중요했었고, 그러면서 이 동아대학교는 부산에 있는 대학이거든요. 그래서 이때 생리휴강이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그 대학 내에서 했었는지 이제 이 동아대학교 사례를 전국적으로 공유하는 이런 건 문서고요. 그리고 이제 학내 반성폭력 학칙을 만드는 작업들을 또 전국적으로 같이 했어요. 그러면서 연구 반성폭력 학칙을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이런 연구 계획들 같은 것도 만들면서 체계를 잡아가는 노력들을 되게 많이 했었고, 학내 내용뿐만 아니라 이제 사실 전여대비 연대 활동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 중에서 뭐 농활 이제 농활이라고 하는 거는 그 현장에서 체류를 뭐 4박 5일 하기도 하고 10박 11일 이렇게 하기도 하니까 그 체류하는 현장에서 만들어진 관계에서의 성차별 문제나 성폭력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건지 이러한 이제 연대 활동 안에서의 여성주의 활동이라고 하는 것도 고민을 같이 했었고, 이제 일본군 위안부 관련한 연대 활동들 쭉 오랫동안 많이 했었는데 그 김학순 할머니가 증언을 한 이후에 전국적으로 대중적으로 홍보를 하는데 또 이 전여대협 활동가들이 많은 노력을 했었다라고 하는 자료들을 또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전여대협을 향후에 여러 가지로 평가하고 연구를 해야 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제 한국 총학생 연합이라고 하는 또
학생운동 조직 안에서는 또 이게 여성 부문의 어떤 활동으로서 자리하고 있었기도 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조직 혁신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만들면서 한 청년 내에 반성폭력 규약을 신설하는 거에 대해 적극적으로 제안하면서 내부의 토론을 만들고 뭐 이런 활동들도 쭉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 외에도 무수히 많은 지금 현재 저희가 데이터화할 수 있는 자료들을 거의 한 1000건 정도 이제 이 탐색 부분을 보시면 쭉 이렇게 중앙에서 했던 그리고 뭐 지역에서 만들었었던 연도별 자료들을 디지털화하여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추후에 이제 조금씩 더 많이 관심 있으신 분들 보시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정도로 전국 여대생 지표자 협의회 디지털 아카이브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영주 소장님 되게 이미지와 함께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88년도에 그 자료집을 지금 이렇게 화면으로 만나볼 수 있는 게 너무 신기하고 30년 전의 활동이 저렇게 기록으로 남는 것이 지금 또 우리에게 또 힘을 주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이제 토크멘터리 시간을 이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대학 내 여성운동의 과거와 현재인데요. 앞서서도 이제 30년 전에 만들어졌던 대학 내 여성운동의 어떤 활동들을 아카이브하고 지금 또 다시 또 의미화하고 하는 이런 작업들의 필요성에 대해서 또 공감을 많이 하실 텐데 여기 이제 오늘 토크멘터리 자리에는 이제 과거와 현재를 아울러서 이 대학 내 여성주의 운동을 의미화하는 작업을 하는 분, 그리고 또 현재 대학 내 여성주의 운동을 고민하고 있는 분, 또 계속하고 있는 분, 이런 언니들이 계셔서 그 언니들을 모셨습니다. 언니들의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로 마련되었고요. 잠깐 정말 짧게 이 네 분을 네, 짧은 소개를 한번 쭉 훑고 그다음에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한 5초씩만 본인 이름과 어떤 일을 하시는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오른쪽부터.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정의기억연대에서 기록연구사로 일하고 있는 박고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 문화인류학과 재학 중인 박주현이고 학생사회에서 꾸준히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학 페미니스트 공동체 유니페미 대표 윤김진서입니다. 네, 일생활균형연구소 소장이고요. 김영주라고 합니다. 네, 그럼 이제 첫 번째 이야기로 여성운동 역사화와 디지털 아카이브의 의미라는 이야기를 이제 박고은 기록관리사님께서 나눠주시겠습니다. 시간은 15분이고요. 시간을 잘 맞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생기시는 분들은 지금 채팅창에 이제부터 남겨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첫 번째로 이야기를 드릴 박고은이고요. 전체적으로 여성운동의 역사화와 디지털 아카이브의 의미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근데 역사는 승자의 이야기라는 말처럼 전통적으로 기록은 좀 승자의 관점에서 많이 쓰여졌어요. 하지만 현대로 들어서면서 아카이브는 서발턴들의 이야기에 주목하기 시작했고 소수자의 역사를 어떻게 기록할 것인가에 집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여성들의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베를린의 페미니즘 아카이브는 다양한 여성운동과 관련한 자료 수집과 저장 공간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마련된 공간입니다. 이처럼 그동안 잊혀졌던 네, 긴장을 해서 조금 빠르게 이야기를 했는데 다시 천천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처럼 그동안 잊혀졌던 수많은 여성들의 이야기가 발굴되고 다시 기록되면서 현재화를 통해서 의미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역사를 쓰기 시작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성의 경험을 기록하고 현재화하여 지금의 우리의 행동, 이야기와 연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기억할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현재화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전여대협의 디지털 아카이브는 기록으로 남아있는 여성 학생 운동의 흐름과
그들의 활동을 토대로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는 지금의 우리가 만나는 곳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여성운동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조금 내용이 너무 방대해가지고 저는 이번 도큐멘터리에서는 여성 학생운동과 조금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그 여성 학생운동은 대학이라는 공간 내에서 많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대학이라는 공간에 대한 특수성도 좀 이해를 해야 하는데요. 대학이라는 공간은 가장 주체적인 학생이라는 존재가 끊임없이 들어오고 나가는 공간입니다. 또 이제 80년대 민주운동부터 최근은 이제 학과 통폐합까지 다양한 문제가 혼재되어 있는 공간이기도 하죠. 또 특히 학생회는 동일한 스탠스의 사람이 지속적으로 활동하기에도 이제 선거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무리가 있으며 또 이제 기록자가 이어지기 힘든 환경이기도 해요. 이처럼 이제 대학이라는 공간은 정말 여러 갈래로 뻗쳐진 내용들로 인해서 특히 여성운동은 분들적인 역사를 지니기도 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1980년대부터 이제 여성운동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었는지 간단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1980년대 이제 학생운동 초기에 독재 타도와 민주화라는 거대한 과제 속에서 초기 대학의 여성운동은 실질적으로 전체 학생운동과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 사회 변혁을 통한 여성 해방이라는 목표를 설정했다고 합니다. 이 시기 대학 여성운동은 여성에 대한 차별과 억압이 한국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의제화하였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반자본, 반독재 운동에서 여성이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야 될 것을 강조했다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여성 노동자 문제, 여성 빈곤 문제, 기지촌 문제 또는 이제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민중 여성의 현실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졌습니다. 사실 이후에 1988년에서 2007년까지는 아까 전여대학 디지털 아카이브를 통해서 살펴보시면 조금 더 잘 파악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2000년대 중반 이후에 여성의 대학 진학률이 남성의 대학 진학률을 추월하기 시작했고 최초의 여성 총학생회장이 당선되는 등의 변화가 일어났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대학 여성운동은 역차별 또는 이제 여성 우월주의가 아님을 좀 강조해야 되는 상황에 놓였다고 해요. 이미 성차별이 해소되었다라고 여겨지는 대학 사회 내에서 대학 여성운동은 더 이상 뭐 젠더나 섹슈얼리티를 둘러싼 권력 관계를 폭로하는 것보다는 주로 제도나 복지 사업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실제로 저는 여대를 나와가지고 사실 총여학생의 활동들에 대해서는 그냥 연대하는 수준에서만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 제가 연대를 할 때도 제 기억에는 총여학생회가 그냥 총학생회의 조금 부속 단체처럼 조금 여겨지기도 하고 전체적인 사업을 사업이 아니라 사업 같은 거를 할 때도 네, 이제 뭐 조금 더 권력 관계와 관련된 아니면 급진적인 담론 생산보다는 조금 복지 사업에 조금 더 연결되어서 일상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2016년 강남역 살인 사건이라고도 불리죠. 네. 그 사건을 전후해서 되게 많은 대학에서 여성주의 소모임이나 학회, 동아리들이 개설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학내에서 발생하는 젠더 문제를 학생 사회 내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움직임들을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대표적으로 2018년 미투 사건, 미투 운동은 학생이 주체가 되어서 학내 성폭력 문제를 직시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움직임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 이상 제가 봤을 때는 그 이상 백래시 현상들도 굉장히 많이 나타났다라고 보여지고 최근 경희대 총여학생의 폐지나 중앙대 성평등위원회 폐지는 가장 대표적인 백래시 현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성운동은 어떻게 연대하고 기억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데요. 이는 오늘 같이 참여해주신 유니브 페미의 설립의회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유니브 페미는 잇따른 총여학생의 폐지 총투표 이후 각 대학에서 외롭게 싸우는 페미니스트들을 연결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설립되었다고 하는데 맞죠?
아유, 제가 예 대사를 조금 뺏어버렸네요. 네, 이렇게 각 대학 내에서 하나의 대표 기관들이 사라지고 있는 지금 우리의 활동은 어떻게 기억하고 기록될 수 있을 것인지 그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이번 전여대업 디지털 아카이브를 통해서 조금 더 그런 부분들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여성운동과 관련한 디지털 아카이브는 사실 지금 많지는 않아요. 제가 알기로는 대표적으로 저희의 수요 시위 아카이브와 네, 성평등 도서관 여기에 디지털 아카이브 그리고 아카이브 문 정도가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랬을 때 이번 전여대학 디지털 아카이브는 이제 총 여학생회가 사라지고 있는 지금 여성 학생 운동이 어떤 활동들을 했었는지를 보여주고 단순히 총 여학생회가 뭐 복지를 위한 기구라던가 뭐 성평등 기구가 아닌 굉장히 다양한 활동을 연대하고 진행했음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것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여대학 아카이브는 이러한 의미와 의의를 한눈에 보여줄 수 있는 시각적인 매개체가 될 것이며 여성들의 자기 역사 쓰기의 방안을 제시하면서 페미니즘 활동에 새로운 동력을 제공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랬을 때 왜 디지털 아카이브로 만들었을까 하는 생각들을 하실 수 있겠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 디지털 아카이브의 가장 큰 의미와 장점은 공간의 제약이 덜하다라는 거예요. 대부분 자료들은 이제 종이 형태로 많이들 보관이 되고 있는데 그 실물본을 오래 보관하다 보면은 구김이 져가지고 펴볼 수가 없거나 뭐 저기 곰팡이가 쓸어가지고 오염이 되기도 하고 예, 물리적 공간이 부족해지는 경우도 많아요. 실제로 이제 연세대 총여학생회 같은 경우에도 이제 폐지 결정이 난 이후에 공간을 급하게 비워야 돼가지고 기증 기탁처를 급하게 찾았던 경우가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간에 대한 고민은 그 실물 기록이 존재하는 조직이라면 어디든 있는 곳이지만 특히 여성운동의 경우에는 공간에 대한 고민이 특히 크면 또 이제 우리의 기록을 제대로 잘 보관해 줄 수 있는 곳, 우리의 이야기를 제대로 콘텐츠화 해줄 수 있는 곳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기증 처리 찾기도 조금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실물 기록을 디지털화하는 데 있어가지고 장점은 단순히 우리 기록을 뭐 디지털화하면서 정리가 잘 된다라는 것뿐만이 아니에요. 굉장히 단연간의 기록이 갖는 의미와 기록물을 통해서 여성운동의 확산과 연결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를 위해서는 우리의 역사를 모으고 분류하는 작업들이 필요한데 이때 이제 어떤 기준으로 분류할 것인지 어떤 기록들을 모을 것인지 그리고 이제 우리의 역사를 어떻게 누구한테 보여줄 것인지에 대한 제반 결정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 조직이 가지는 미션 비전이나 가치를 되새김질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제 단순히 일회성으로 그치거나 희발되지 않는 역사를 기록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한 이후에도 사실 꾸준한 업데이트와 콘텐츠 개발이 필요해요. 그래서 아카이브는 꾸준히 현재와의 연결 과정을 거쳐야 하며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여성운동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우리가 어떤 식으로 운동을 진행해 가야 할지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박고은님의 토코멘터리 첫 번째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전 되게 인상 깊었던 멘트가 여성들의 자기 역사 쓰기는 여성운동의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게 디지털 아카이브 작업의 필요성과 의미를 더 콕 집어서 더 와닿게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해주고 싶은 얘기가 많으셔가지고 거의 100m 달리기 하듯이 해주셨는데 귀에 쏙쏙 잘 들어왔고요. 네, 그러면 다음으로는 두 번째 이야기 나눠주실 분은 박주현, 네, 연세대학교 총여학생회 폐지 사건을 이제 경험하셨던 현재 이제 활동가이시죠. 네, 박주현님의 이야기를 들을 텐데 대학에서 총여학생회가 폐지된다는 것의 의미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 문화인류학과에 재학하고 있는 박주현이라고 하고 오늘
여러분께 대학에서 총여학생회가 폐지된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발제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친구들과 함께 연세대 총여 폐지 사건을 아카이브하고 연구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이제 발제를 해달라고 연락을 주셨을 때 제가 가장 활동 경험이 팀 내에서 많아서 같이 발제를 하겠다고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저는 2018년에 연세대학교에 입학을 해서 그 총여학생회 폐지에 도화선이 됐던 제2회 인권축제 기획단으로 활동했던 적이 있고 지금까지 계속 이제 단과대 학생회 등에서 꾸준히 학생사회 활동을 이어오면서 폐지 이후에도 여러 가지 사건들과 논의들이 많았는데 그런 거를 지켜보거나 같이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또 오늘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연세대 총각 폐지 사건은 사실 좀 유명한 편이라서 다들 기사로 한 번씩은 접해 보셨을 텐데 근데 이제 그 몇 줄의 기사에 충분히 담기지 않았던 어떤 내부적인 사건들도 있고 폐지 이후에는 또 그렇게 많이 또 알려지지 않았는데 오히려 폐지 이후에도 좀 되게 공방이 엄청 오갔던 사건들도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다른 분들이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좀 그거를 중점적으로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요새 20대 청년들의 정치적 성향에 대해서 굉장히 이야기가 많잖아요. 총선 때도 네, 그 서울시장 선거 때도 그랬고 이제 곧 대선도 다가오고 있는데 그리고 대학은 20대 청년들이 이제 주로 대학하는 공간이고 그래서 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대학생들이 대표기구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현대 대학에서 여성주의와 민주주의가 어떤 관계를 형성해오고 있는지를 좀 잘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총력 폐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시간 순으로 얘기를 드리자면 2018년 5월에 이제 그 당시 29대 총여학생회에서 제2회 인권축제를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부 기획단을 모집해서 그때 제가 외부 기획단 소속으로 들어가 있었고 5월에 이제 아시겠지만 축제 진행을 하면서 강연 연사로 윤하선 작가님을 연사 초청을 했는데 그게 이제 에타에서 굉장히 큰 논란이 되었어요. 그래서 강연 당시 상황도 정말 안 좋아가지고 저희가 막 연사님에 대한 뭐 공격 이런 것도 심해서 저희 사비로 막 경호원을 붙여서 올려보내야 될 정도로 상황이 안 좋았고 강연장 밖에서 학생들이 막 반대 시위를 한다거나 그러니까 안에서 얘기를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밖에서 소리를 막 지르시는 거예요. 그런 일도 있었고 그다음에 저희가 축제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와중에 강연 반대 서명을 바로 앞에서 받는다거나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인권축제 당시에. 네, 그래서 어쨌든 그 논란이 이제 어쨌든 그 축제를 주관했던 곳은 총여학생이었으니까 총여학생회로 약간 책임론 퇴진을 요구하는 책임을 묻는 그런 여론이 형성이 되게 됐어요. 그래서 2018년 여름에 첫 번째 총투표가 시작이 되죠. 그때 이제 그러니까 총투표라는 거는 어쨌든 그 총학생회에 중앙운영위원회라는 기구가 있는데 이거는 총학생회랑 뭐 단과대 각 대표들이 모여서 학교 중요한 문제들을 의결하는 가장 상시적인 운영 기구인데 여기에서 이제 총투표를 하겠다는 안건을 통과를 시켰기 때문에 총투표가 성사가 되었던 거고 근데 이제 기사로는 사실 그러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정도의 것만 나오잖아요. 총투표가 성사가 됐고 찬성이 나서 가결이 되었다. 근데 이제 그때 어떤 안건이 구체적으로 상정이 됐고 어떤 논의가 중운위상 안에서 오갔으며 그 논의들이 이후에 학생 자치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이제 자세히 다룰 수는 없으니까 항상 그런 것들이 조금 얘기되지 않았던 게 아쉽다는 그런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어요. 네. 일단 총투표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 첫 번째 총투표는 이제 총여학생의 재개편 요구였고 찬성이 나와서 재개편 TFT가 구성이 되었고 그러고서는 이제 그 학생의 임기 같은 경우에는 11월에 끝나는데 11월에 끝나면서 이제 새로운 학생회가 서게 되는데 다시 그 새로운 30대 총여학생회가 당선이 됐어요. 근데 이제 그 총여학생회에 대해서 또 이제 폐지를 이번에 진짜 재개편이 아니라 폐지를 요구하는 총투표가 다시 상정이 되게 됩니다. 그때 안건이 총여학생회 뭐 폐지 그리고 후속 기구 신설의 안이었고 2019년 1월에 총투표 내 찬성으로 가결이 돼서
연세대에서 그렇게 총리학생회가 폐지가 되게 된 것이죠. 네. 제가 방금 이제 총투표랑 뭐 학생회 이런 얘기를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서 주목하고 싶은 점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총투표의 안건이라는 것이 단체 뭐라고 하지? 단체 해산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회칙에서 기구를 삭제한다라는 것으로 안건이 상정되었다는 게 저는 좀 어쩌면 특이점일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왜냐면 단체를 그냥 너네 이제부터 활동을 할 수 없다, 해산해 이렇게 했으면은 실제로 그렇게 이제 뭐 여름에 요구를 하려고 하기도 했는데 자치기구 특성상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투표를 통해서 단체를 해산한다는 건. 그래서 이제 총폐위라고 부르는데 총학생회 폐지위원회 그쪽에서 안건으로 그때 그 후에 내걸었던 것이 회칙에서 기구를 삭제하다. 그러니까 총여학생의 공식적인 기구 지위를 뺏는 것이죠. 뭐 너네가 활동을 하든 안 하든 상관이 없는데 이제부터 너희는 총여학생회라는 이름을 쓸 수 없다. 이런 거죠. 그래서 어, 이게 좀 대학생들이 대표기구를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어쩌면 나타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회칙상의 지위를 없애야 된다고 했던 또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총여학생회가 그 학생회비를 받잖아요. 근데 이제 학생회비를 받아서 그 중에 일부를 총여학생회한테 배분하는 방식이었는데 그러면 이제 남학생들이 자신이 낸 학생회비도 총여학생회로 들어가는 거면은 뭐 총여학생회는 뭐 자신들을 대표하지도 않는데 뭐 불합리하다 이런 식의 반발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 제가 말씀드린 것 말고도 굉장히 복합적인 논의들이 많았는데 예, 이런 것 때문에 2019년 1월에 총리학생회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 후에 남았던 문제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었던 문제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학생회관 324호실 원래 총리학생회실을 이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가 많은데 그 한 거의 1년이 지난 후쯤에 정리되었던 바로는 두 가지 안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이거를 그냥 그 학교 전반적인 자치단체 회의실로 사용을 한다. 그 두 번째는 총리학생의 의의를 지켜서 평등 도서관 이렇게 방금 이제 저희가 아카이브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총리학생의 아카이브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는 평등 도서관으로 만들자라는 논의가 있었는데 이것도 이제 주머니에 계속 논의를 하다가 결국에는 자치단체 회의실이 되게 되었고요. 그래서 지금 총여학생의 자료를 찾으려면 연세대학교에서 저는 사실 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총여실에서 자료들은 다 사라졌고 점점 학내에서 그 영수의 자료를 볼 수 있는 공간이 또 줄어든다라는 생각을 그 방금 제 전에 말씀해 주셨던 네, 박고님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좀 그런 기억이 났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남았던 문제는 후속기구에 대한 것인데 총투표 안건이 후속기구 신설을 같이 한다는 것으로 되었기 때문에 총무학생회 회칙이 폐지가 되면서 동시에 그 후속기구로 성폭력 담당위원회라는 것이 신설되게 되는데요. 근데 이제 성담이 같은 경우에는 아주 그 뭐라 해야지 태생적으로 일단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총투표로 이제 만들어진 단체이다 보니까 이거를 네, 총투표로 만들어진 단체이고 두 번째로 회칙 구성상으로 이거를 현실적으로 실제 구성할 수가 없는 회칙이었던 거예요. 자치기구가 돌아가기 위해서 갖춰야 할 뭔가 그런 최소한의 조건들이 약간 안 갖춰져 있다라는 생각? 이 성담이는 2019년 1월에 만들어진 이후로 지금이 이제 2021년 2학기인데 지금까지 한 번도 운영된 바가 없고 현실적으로는 후속기구 신설이 아니라 그냥 총여학생회를 없애고 그냥 그 공백만 생긴 그런 상태였던 것으로 네, 저는 기억을 합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진짜 많은데 15분 안에 답을 보니까 좀 빨리빨리 넘어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총력 폐지에 대해서
좀 시스템적인 문제들을 얘기를 했으니까 그 개개인 활동가들한테 어떤 의미였는지를 좀 얘기를 해보자면 그 후에 이제 사실 활동을 그만둔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총력 폐지 사건을 겪으면서 특히 인권축제 사태를 겪으면서 활동을 그만둔 친구들이 많았고 저도 당시에 좀 충격을 받아서 막 잠수를 타다가 이제 저는 그 후에 다시 학생 사회로 복귀해서 학생 생활을 계속 하고는 있는데 사라진 친구들이 많죠. 좀 그런 친구들을 떠올릴 때 되게 슬퍼요. 그렇게 열정적인 친구들이 많았는데 다들 어디 갔지? 더 이상 학생 사회에서 볼 수 없다는 게 너무 아쉽고 근데 또 재밌는 거는 그러니까 학생 사회 말고도 뭐 학교 내 뭐 다른 기구들 이런 데 가보면은 또 거기서 한두 명씩은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학생 사회에서 그냥 좀 마음의 상처와 충격을 입기는 했지만 모두 다 사라진 것은 아니었구나. 또 어디 성평등 센터 가보면은 거기서 인턴으로 알바하고 있고 만나서 인권축제 같이 했던 건 아니에요? 그러고 인사하고 그러기도 했고 하지만 어쨌든 그 인권축제와 총여학생의 폐지가 대학 내 여성주의자들한테 큰 충격이었다는 것만큼은 정말 분명한 사실입니다. 저 역시도 그래서 활동을 중단하려고 했었던 사람이고 어, 네, 그래도 어쨌든 지금은 다른 방식으로 실천을 이어나가는 친구들이 있다는 점을 얘기 드리고 싶었고요. 개개인에게 끼친 영향뿐만 아니라 그 학생회 자체에 끼친 영향도 굉장히 큰데 총여학생의 폐지라는 사건이 왜냐면 일단은 그 여성주의 관련 단체들을 얘기를 먼저 드리자면 여성주의 학회 이런 활동을 옆에 계신 분들이 하셨다고 했는데 사실 제가 연세대학교에 입학했을 당시에 이미 연세대학교에서는 여성주의 학회들이 거의 없어졌던 시점이었어요. 굉장히 아이러니하다고 생각하는데 페미니즘 리부트의 시기에 대학에서는 그렇게 단체들이 사라져가고 있었고 분명히 개개인의 여성주의자들은 늘어가는데 더 이상 단체로 활동이 연결되고 있지 않았다는 것도 좀 주목할 만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성주의 단체들은 이미 사라져 가던 상황이었는데 총여학생의 사건 이후에 이제 학내 자치기구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러니까 에타에서 검열이 시작돼요. 여성주의 관련 단체들이 검열되고 그러니까 그 리스트들이 주기적으로 또 올라오는 거예요. 학기 초마다 리크루팅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들어가지 마라 하면서 총여학생회 그할때 뭐 찬성했던 사람 막 리스트 쫙 만들어가지고 아직도 맞아요. 그리고 아직도 올라오고 아직도 논란이 있을 때마다 그 사건이 회자되고 네, 그렇습니다. 여성주의 관련 단체들 검열이 있고 두 번째로 학생회에 끼쳤던 영향은 그 의결기구 회의를 하면서 어떻게 그러니까 에타 눈치를 굉장히 많이 보게 됐어요. 정말 슬픈 일인데 저도 지금 학생회장을 하면서 중훈위에 나가고 있는데 올해도 이제 관련한 뭐 안건들을 몇 차례 다뤘는데 좀 에타에 정말 저희는 속기록하고 회의록을 다 올리니까 그게 막 소위 박제가 돼가지고 뭐 사회대 누가 어떤 말을 했다더라 이런 것들이 올라오면서 저희도 이제 사실 또 대표기구의 검열이라는 말을 쓰긴 좀 그렇지만 어쨌든 검열 아닌 검열을 당하는 거죠. 에타 눈치를 계속 보고 있죠. 그 세 번째로는 학생 대의에 있어서 좀 커다란 문제였다고 생각하는데 총투표라는 것이 물론 이제 다수결로 뭐 채택이 되었다, 다수결로 폐지가 되었다라고는 하지만 그 아까 말씀드렸던 후속 기구인 성담이도 그렇고 좀 뭐라 하지? 그러니까 총투표로 총학생회를 폐지를 했다. 이거를 그 후에 뭐 뒤엎으면 안 된다. 좀 이런 식의 논리들을 가끔 학내에서 마주하곤 해요. 그래서 총여학생과 폐지가 되었어도 어쨌든 대학 내 여성주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이 학생회에서 더 이상 논의될 수 없다는 지점이 좀 많이 큰 걸림돌로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얘기를 좀 길게 드렸는데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연세대 총력폐지 사건이 단순 백래시 사례나 실패의 경험으로만 남지 않았으면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친구들과 아카이브 연구하는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고 저 혼자 청년 폐지 사건에 대해서 3시간 동안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이렇게 산재돼 있고 잊혀져 가고 있는 사건들, 기록들의 아카이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좋은 행사에 발제자로 초청해 주신 네, 초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박주연님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어쩜 이렇게 시간을 잘 맞춰주시는지 되게 마무리하신 그 이야기가 와닿았는데 이 그 백래시 영향으로 대학 내 여성주의 운동이 좀 위축되거나 약간 밀린 이거를 우리가 패배감으로 이제 정리할 것이 아니라 다른 전환, 다른 에너지로 이제 만들어 가려고 하고 계시고 그런 방향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신 게 되게 와닿았어요. 아카이브 작업하신다고 하니까 네, 빨리 오픈이 되어서 조만간 저도 이제 들어가서 네, 만나보고 싶습니다. 김영주 여기 지금 소속이 달리되는데 일생활균형연구소장님 맞으시죠? 네. 전여대업 활동이 현재의 나에게 남긴 것이라는 주제의 이야기를 나눠주시겠습니다. 네, 일생활균형연구소의 소장이고요. 저는 아까 잠깐 아카이브 소개해 드릴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녀대업이라고 해서 광주 전남 지역을 아우르는 이제 남녀대업 지역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99년도부터 2004년까지 활동을 했고요. 일단 이 작업을 고민하면서 추진할 때 뭐가 있었냐면 여러 이제 그때 당시에 활동했었던 활동가분들을 만났겠죠. 그래서 우리의 기록이 어떤 방식으로 기록되어야 할까 이런 얘기들을 할 때 깜짝 놀랐던 건 되게 패배적인 평가와 상처 이런 게 너무 많다. 사실 개인의 삶 안에서 그 20대라고 하는 시기가 향후의 삶을 되게 지배적으로 만들게 되는데 그때에 대한 그런 상처들이 되게 지금 앞에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잘 싸우고 되게 힘이 되는 시간으로 다시 재해석되는 게 너무 필요하다. 이제 특히 여성들이라고 하는 대상들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삶에서 크게 지지받지 못하잖아요. 많은 영역에서. 그리고 무수히 많은 영역에서 내가 언제 그랬어라고 하지만 스스로를 검열하고 위축되고 이런 게 되게 많은데 이 기록들을 제가 개인적으로 훑으면서 되게 개인적인 경험에서 좋았던 건 너무 많은 일들을 해나갔고 일종의 내 잠재성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라고 하는 거를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이 기록이 되게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힘을 준다. 이런 게 되게 긍정적인 굉장히 큰 힘으로서 되게 제 경험됐었고 이게 그 지금 일종의 여기에 자리한 연결되는 20대뿐만 아니라 이 경험을 갖고 있었던 3, 40대, 50대들에게도 되게 중요한 경험을 재해석하게 해내는 계기가 되겠구나. 그리고 오늘 이제 줌을 신청하신 분들의 연령대를 보면 의외로 40대가 제일 많아요. 4, 50대, 20대가 제일 적고 이래서 그것도 되게 전 조금 깜짝 놀란 지점이기도 하고 이제 물론 홍보의 한계가 있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 이 경험을 했었던 분들의 경로들을 이제 많이 홍보하게 되는 이런 것도 있었겠지만 그 분들이 일종의 과거의 사건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될지 이런 것도 되게 궁금하기도 했고, 이제 진행 과정에선 이런 게 있었고, 실제 과거에 전여대업 활동에 제가 활동했던 그 시대에는 지금은 백래시로 거칠게 맞고 있지만 그때는 무관심의 세계로 들어가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총여학생의 문을 닫아야 돼 막 이런 적극성이 아니라 있던지 말던지 그게 뭔데 약간 여기 이 부분을 이제 더 어필해야 되는 이런 게 되게 힘들었었던 그런 시기였고, 그리고 이제 여기 윤기주서 선생님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다수가 민주주의냐라고 하는 지점에 있어서 어쨌든 뭐 전체에 이제 우리 박곤 선생님도 얘기해 줬던 것처럼 전여대업 활동들이 단순히 학내 여성 복지만이 아니라 여성이 발 딛고 살고 있는 이 한반도 안에서의 여성의 삶을 한 개인의 삶이 관통하는 모든 주제들을 접하고 다루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일종의 그런 큰 운동사회 안에서의 소외 이런 것도 너무 힘들게 있었고, 그걸 끊임없이 설득해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전체 어떤 삶의 민주화라고 하는 지점에서 의미가 있는 거고, 이 지점에서 일종의 전체 운동 안에 같이 하고 있는 와중에 더 뾰족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걸 더 증명해내야 됐었던 그때의 힘듦 같은 게 조금 오기도 하고, 그러면서 약간 개인적으로 그 경험들이 만들어준 건 일종의 좌파 진영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진보한 사람이야. 그래서 우리의 여성주의의 내용도 다 동의할 거야 라고 하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거를 이제 익히 학내 활동을 할 때 많은 경험을 하게 된 거죠. 그 와중에 이제 그런 조직 안에서의 의제 소외도 있었지만 그런 성희롱 성폭력 문제를 대하는 자세에 있어서도 그랬고, 그래서 그 부분에서 당시에 이제 현타가 많이 오면서 이제 그래서 덮어놓고 동의되는 게 아니라 정말 민주주의라고 하는 거를 논할 때 정말 끊임없이 그거는 계속 설득해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교훈들과 더불어서 삶이 다 연결되어 있다. 이제 그런 지점에서 지속적으로 제가 하는 활동의 현장에서도 그 감수성들을 잃지 않고 계속 꺼내려고 하는 지점들, 그게 연결되어 있고, 그 연결이라고 하는 거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동국대학교 총리학생 회장이 와서 같이 발언을 해주니 이게 사실 고립되면 그거에 대해 우리의 주장에 대해서 확신을 갖는 게 어려워지잖아요. 근데 그때 연대를 하게 되면 그 확신을 더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연대의 필요성과 연대가 가지는 힘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많이 경험하게 됐었고, 그게 지속적인 활동을 만드는데 현재의 굉장히 중요한 원동력이 되고 있다. 이제 그런 지점이고, 그런 지점에서 이제 전여대업 아카이브를 왜 꺼내게 됐냐라고 하는 서두에도 다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저는 이제 정리인데, 오늘 발언의 정리인데, 결국 그게 나와 타인이 연결되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세대적인 연결도 계속되고 있고, 그리고 그 전체의 삶의 영역에서 일종의 여성의 위치가 갖는 그 삶의 개선이 빠르게 되지 않은 지난함에 대해서 힘을 계속 가지려면 연결되어야 하고 연대하여야 하고, 그리고 역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장점은 이제 나중에 아카이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89년도에 남녀 고용 평등 관련한 부분들이 의제화되면서 면접을 볼 때 용모 용모차별하면 불법이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활동가 언니들이 법적 제소를 하게 돼요. 신도리코 이런 데가 용모 차별했다. 이런 것도 만들고 역사의 경험들을 만들고 누군가 용기 내야 그 다음 사람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걸 이제 여대생 언니들이 먼저 하게 된 거예요. 그런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그 호주제 폐지도 실제 그 지난한 역사 안에서 어떤 지점에서 폐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길게 보면
우리의 현재의 지난함과 고단함이라고 하는 게 사실 역사적인 관점으로 보면 또 한편으로는 승리의 역사라고 하는 걸로 연결되기도 하고, 근데 그 시간을 버틸 때에 혼자 고립되면 그건 너무 힘들고, 하지만 연대할 때 그 힘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게 되게 제가 전여대어 활동을 하면서 얻게 된 깨달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까지 저의 발언을 마치려고 합니다. 김영주 소장님, 우리 모두에게 쉬는 시간을 주시고자 이렇게 시간을 압축적으로 써주신 것 같은데요. 우리 삶이 다 연결되어 있고 고립되어 있는 것보다는 연결되고 연대했을 때 거기서부터 힘이 나온다라고 하는 이야기, 저도 다시 좀 쉽게 곱씹어 볼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토크멘터리 네 분의 이야기를 모두 다 들었습니다. 이제 잠깐 쉬는 시간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화장실도 좀 다녀오시고, 그 사이에 채팅창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저희 진행팀에서 이제 이야기 나눌 질문들을 추려주시기로 했습니다. 자, 이제부터 지금 시간이 4시 19분인데요. 시간상 4시 30분까지 10분간 쉬는 시간을 잠시 갖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네, 10분간 쉬는 시간 잘 보내셨나요? 이제 다 자리에 돌아오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한 15분에서 20분 정도는 이제 여기 줌에 참여해 계신 분들과 이야기를 좀 나누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지금 질문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질문들 중에서 이제 소개를 드리고 답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인데요. 김영준님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경희대 총력 폐지 투표 전후로, 저는요? 네. 전후로 경기대는 이제 총련 선배들이 모여가지고 재학생들과 간담회, 자료 아카이빙과 후배 지원들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전여대학 자료 아카이브는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후에는 또 어떻게 하실 예정인지 참고하고 싶어서 이에 대해 질문을 드립니다. 네, 일단 이 아카이브는 기본적으로 어쩔 수 없이 그 금전적인 부분이 마련되어야 기술적인 부분을 투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종의 우리를 갈아서 할 수 있을 만큼의 우리 기술력이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 기술 지원에 대한 재원이 마련되어야 하는 이제 기본적인 이제 문제점이 있어요. 올해는 서울시 성평등 기금을 통해서 이제 1단계 개발을 한 건데, 향후에도 서울시 성평등 기금이 이거에 대해서 조금 재원을 고도화하는 데 지원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 좀 이제 다시 제안을 해볼까 하는데, 일단 그 재원을 해결하는 지점이 있고, 문제는 또 이제 지속성이잖아요. 지속 관리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이제 민간에서 시작은 할 수 있지만 이게 역사라고 하는 걸로 지속되기 위해서는 결국은 관조직이나 관의 시스템에 얹어지는 방법이 되게 필요한데, 그 지점에서 타진하고 있는 데는 여성사 전시관이에요. 현재는 이제 국립 한국 여성사 전시관이지만 곧 박물관으로 승격될 예정이고, 실제 여성사 전시관은 아직 그 이 문서에 대해서 현물에 대해서만 지금 위탁을 받고 있는데, 박물관이 되면 디지털 자료도 위탁을 받을 수 있다. 이제 이런 규정으로 바뀐다 정도에 대한 이제 조금 정보 탐색이 됐고, 그 외에 사실 이제 뭐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서울시의 성평등 도서관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민주화 기념사업회도 있지만,
실제 이게 어쨌든 여성의 기록으로서 남겨지고 역사적 서사화라고 하는 지점을 고려하면 민주화기념사업회는 조금 이제 한계가 있고 실제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 또한도 설득의 대상인 거예요. 이 대학 내 여성주의 활동이 왜 민주주의와 민주화의 기록이냐라고 하는 지점에 대해서도 이제 그 설득의 이제 과제들이 있고 또 서울시 성평등 도서관은 말 그대로 사실 도서관이기 때문에 장서들에 대한 이제 서지의 관리와 이런 게 주 또 활동 목적이다 보니 아카이브라고 하는 거는 이 기록들을 다시 꺼내서 일종의 여러 관점에서 이거를 기술해 줌으로 해서 의미를 만들어내고 그런 기술 행위들이라고 하는 게 이제 같이 들어가고 그게 뭐 연구 보고서로 나오건 아니면 그게 어떤 전시회로 기획이 되건 실제 이게 다시 일종의 현대로 소환되어서 계속적으로 유통되어야 하는 또 전문 영역이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지자체의 어떤 도서관에 이걸 또 맡기는 것도 약간 제 판단에는 이제 안 맞다 이런 생각이었고 실제 이제 여성사 박물관으로서 승격되는 지점에 있어서도 실의 콘텐츠들 여성의 콘텐츠라고 하는 것들이 또 새로 구축되어야 하는 의미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여성이 생활사라고 하는 지점에 의미가 있고 그것들을 또 수집해서 재가공한다 할지라도 또 어떤 일면에 또 한계들이 있고 그 콘텐츠의 다양성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개인적인 고민을 했을 때 그렇게 향후에는 조금 관에서 이 내용들을 그리고 우리 독일의 사례처럼 전체 또 여성 운동의 역사화랑 한 조각으로서 배치되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어서 향후 계획은 좀 그렇게 세우고 있고요. 그래서 디지털 현재 아카이브는 재원을 여러 방도로 조금 이제 여러 기금, 그러니까 서울시 뭐 성평등 기금일 수도 있고 뭐 기업에 뭐 할 수도 있고 해외 기금을 뭐 조금 할 수도 있고 당분간은 그런 기금을 통해서 기술 지원이라고 하는 부분을 좀 해결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고 그리고 이 아카이브는 일단 그 많은 분들이 갖고 계셔서 흩어져 있는 자료를 일단은 저희가 취합을 해서 계속 업데이트를 할 계획이고 이게 전여대업 사례뿐만 아니라 이제 제가 일종의 이 역사화와 아카이브라고 하는 지점에서 이제 외부 분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되게 조금 약간 의아했던 것은 이게 일종의 90년대와 2000년도 초의 기록이기 때문에 역사라고 하는 걸 붙일 수가 있겠냐라고 하는 지점 같은 걸 좀 발견한 거예요. 예를 들면 이게 3, 40년 후에는 되게 사람들이 되게 찾을 거고 이런 방식 이 자료를 묵힌 일종의 숙성의 시간이 있은 후에 되게 의미가 있을 것이다 뭐 이런 발언들도 좀 듣고 막 이러면서 이게 꼭 역사라고 하는 게 지금 묵은 자료여야 역사가 되는 것인가 이제 이런 고민들도 있어가지고 근데 지금 이 순간이 사실은 역사잖아요. 그래서 이 순간의 기록들도 가능하다면 계속 같이 남기는 병영의 방식, 그러니까 지금 전여대업으로 출발하지만 일종의 한국 대학생 여성주의 운동 디지털 아카이브로 더 넓어지는 아카이브가 되는 것도 하나의 전망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제가 전망한다고 해서 가능할 것이냐라는 것은 모르겠으나 전망하면 호랑이를 그리려고 하면 고양이라도 좀 그려지겠죠. 네, 여기 접속해 계신 분들 많이 좀 도와주시고 그런 측면에서 아카이브 운영 방식은 그렇게 흩어져 있는 자료를 취합해서 이제 사실 그 구체적인 가공의 절차는 이거를 다 취합한 다음에 재분류하고, 그러니까 재분류의 기준도 세워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이미지로 디지털로 떠야 하는 그런 절차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어쨌든 그 IT적으로 절차를 밟아야 하는 부분은 좀 기술적인 거라서 추후에 뭐 필요하시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기술 지원은 외부에 비용을 들여서 하고 있다. 그리고 자료 취합은 일단 민간이지만 우리가 구성을 하고 향후에는 국가기구에 위탁을 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운영하기를 바란다.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질문 들어볼까요? 다음 질문 보여주세요. 모든 분들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이건 정말 특이한 경험이었다. 재미있던 경험이었다 하는 활동 사례가 있으면 에피소드를 듣고 싶습니다. 어떤 분부터? 네. 그래요? 아, 약간 그러면 다른 분들은 잠깐 생각하시는 동안 먼저 본인한테 전혀 대업의 활동 중에 재밌었던 에피소드 나눠주세요. 천천히 그냥 막 그냥 생각난 건 개인적으로 되게 웃긴데 그 이게 일종의 전여 대업이 위계를 가지고 있어요. 의사결정에 아무래도 그런 게 있으니까. 그리고 전국 조직이기도 하고 일면 전체 한국 사회 운동 안에서의 또 포지션도 있고 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일종의 중앙여대협이 있고 광역이라고 하는 뭐 남여대협, 충청여대협 이렇게 권역적인 광역에 이제 이 집행이 있고 밑에 이제 각 대학 총려학생회 뭐 이런 게 있고 그 밑에 단과대학 그 밑에 뭐 과학생 여학생회 뭐 이런 방식으로 이제 위계화되어 있긴 했었는데 유사 관료 조직이죠.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그냥 되게 언니들이랑 선배들이랑 만나서 하는 우스갯소리 중에 하나는 네, 1학년 때 공대를 나왔는데 그때는 여성주의 의식이 있어서 한 게 아니라 여학생이었기 때문에 너무 소수의 정말 여학생이었기 때문에 직책을 맡게 된 거고 향후에 활동하면서 이제 그 부분에 여성주의적 시각이라고 하는 거를 내부적으로 엄청 치열하게 갈등하면서 이제 만들어졌었는데 1학년 때 이제 그런 전여대협 전체가 모이는 활동가들이 모이는 뭐 그런 자리가 있었는데 새내기 모두 발언 뭐 이런 데서 뭐 만약에 제가 4학년 때 거기가 뭐 7기다 예를 들면 7기 전여대협 의장을 결의하고 있습니다. 막 이렇게 하면서 인사를 해가지고 언니들이 저놈 보소 막 이러면서 이제 약간 뭐 그런 얼토당토안한 의장이 되지 못했지만 아무튼 그런 이제 그런 장면이 하나 떠오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 싸웠던 경험은 뭐냐면 사실 저는 일단 전여대협 활동을 하면서 싸움의 기술을 굉장히 많이 갈고 닦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집단과 집단 안에서 어떻게 싸워야 되는가 그리고 일종의 권리 의식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많은 여성들이 굉장히 양보하기를 기대하고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 지점이 침해되었을 때 어떻게 기술적으로 싸워야 하는가 이런 거를 사실은 그때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학내 이슈 중에 이제 등록금 투쟁할 때 여학생 관련한 사업 비용은 어떻게 배치하고 받을 거냐 뭐 이런 거랑 그다음에 성형 성폭력 발생했을 때 그 교수를 어떤 방식으로 퇴진시킬 거냐 막 이런 거에 있어서 전략 전술 막 이런 거를 그때 되게 날것으로
스스로 많이 배웠고 실패를 굉장히 했지만 그 경험을 통해서 아까 잠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숙명여자대학교의 대학원 과정이 공식적으로 폐지되는 첫 번째 사례였을 때 그때 학내 투쟁을 했어요. 그때 제가 조교여가지고 그게 숙대가 여성학과가 개설된 지 10년 만에 딱 폐지되는 해여서 그래서 대학 전여대학 활동을 하면서 배웠던 싸움의 전략 전술 기술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언론에도 막 부르고 회의석상에 들어갔을 때 이런 거 하고 막 총장이랑 막 독대하면서 지금 이게 없어지면 안 되는 이유 막 이런 것도 하고 그 다음에 10년 동안 졸업한 선배들을 다 연락해가지고 다 불러서 학내 안에서 연자시위도 하고 그 다음에 탁과에 같이 부탁을 해가지고 연대 시위도 같이 하고 그러면서 이제 학부생들이랑도 그런 걸 하고 뭐 그래서 물론 없어지는 거를 막지는 못했지만 일종의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에 매뉴얼이 생겨 있었던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이제 그런 매뉴얼을 적용해서 일종의 언론 플레이도 하고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언어가 공적인 언어로 전달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그때 배운 거예요. 일종의 그런 리터러시들 같은 게 이제 싸움의 리터러시들 같은 게 이제 막 생기고 그 다음에 그런 개인 여성의 그런 성적 침해, 성적 권리 침해 관련한 부분들이 발생했을 때 막 이럴 때도 자, 그럴 때는 일단 이 지점에 대해서 내용 증명으로 내용을 일단 정리를 먼저 해놔야 돼. 기록을 해야 돼. 그래서 기록이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제 경찰들이랑 어떻게 대응할 건지 뭐 이런 것들을 되게 저는 전여대 활동에서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떠오른 에피소드 있으신 분 있으세요? 네네네. 아, 네. 사실 재밌는 경험은 아니고요. 좀 특이한 경험인데, 제가 인권축제 강연, 은하선 작가님 강연을 할 당시에, 저는 기획단이니까 그거를 막 관리하고 강연장을 지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강연장 밖에서 그 학생들이 와가지고 시위를 계속 하는 바람에 그 문을 계속 닫아놔야 됐었어요. 왜냐면 소리도 하나도 안 들리고 막 안으로 진입하려고 하는 학생들도 있어서. 근데 또 강연을 들으러 늦게 오는 학생들 있잖아요. 그럼 이제 그 학생들한테만 문을 열어주고 다른 시간에는 문을 닫고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강연장 맨 뒤에서 그러니까 그 등 뒤로 문을 놓고 이렇게 딱 닫은 채로 계속 그러니까 강연장 밖에서 제가 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강연을 못 듣고 그냥 앞에 그 시위 피켓 들고 있는 사람들하고 마주하면서 계속 그냥 이렇게 대치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오히려 그러니까 그분들도 제가 기획단원인 거를 알지만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개인으로 나와 있으니까 막 약간 뭐라 해야지? 좀 안 어울리는데 엄청 친절하게 막 대해주시고 나중에 무슨 입장문 같은 거 보면은 기획단원하고 같이 물도 나눠 마셨다라고 하는데 전 그게 저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또 기억이 안 나고 그때 되게 약간 그러니까 기분이 이상했던 것 같아요. 좀 특이한 경험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막 뭐지? 이렇게 그 시위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핸드폰 꺼내서 사진도 찍고 그랬는데 제가 해외여행 갔다가 소매치기 당하는 바람에 사진을 잃어버려서 오늘 보여드릴 수 있으면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사진이 안 남아 있었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질문이 또 들어와 있습니다. 어, 이건 어떤 분께 질문인지 일단 질문을 읽어보겠습니다. 긴 시간이 지났지만 전여대 활동이 끼친 영향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카이빙에 대한 필요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공감하며 들었는데요. 학생사회 안에서 여성이 남긴 기록이나 최근에 총학생회의 재건립 시도 이런 것들도 그 안에 포함이 될까요? 라고 질문하셨어요. 이거는 박주현님 이야기해 주세요. 아카이빙 지금 이제 작업하시니까 의미를 조금 네.
네.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데, 일단은 당연히 포함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총여학생회 그 자체 뭐 집행부로 활동해 본 경험은 없고 그냥 그 다른 뭐 단과대 학생회나 아니면 그냥 학생회가 아닌 기구들에서 같이 활동을 해 오고 있어서 단순히 그 아카이빙의 필요성을 총여학생회로 또 한정하지 않았으면 하고 질문을 남겨주셨듯이 학생사회 안에서의 여성이 남긴 기록도 포함이 됐으면 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게 총려 폐지 이후의 사건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얘기를 안 했던 게 생각이 났는데, 지금 연세대학교에서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라는 정말 그 후속 기구, 총여학생의 후속 기구를 그나마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역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미 한 번 여학생들의 대표 기구가 총투표로 삭제된 상황이고 사실 시간이 별로 지나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학소위를 만들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런 시도들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이 저는 좀 더 많이 발화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지금 학내에서는 에타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아서 다들 좀 여성주의자들이 좀 사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어, 좀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런 거를 좀 더 기록하고 아카이빙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이 하나 더 있어요. 화면 보여주시죠. 네, 지금까지 이제 질문 주신 것들을 쭉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벌써 시간이 5시가 다 되어 갑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채팅창에 소감을 남겨주신 분이 있어서 그 소감을 좀 나누고요. 오늘 여기 자리하신 패널 분들의 소감도 짧게 한 30초 정도의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생각하시는 동안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폭풍 같은 사회적 사건들을 학교 다니며 겪었고 그저 휩쓸리는 듯한 기분과 에타나 기타 학교 커뮤니티에서의 학내 반응을 보면서 허무하고 무력감도 들었는데 그 응어리가 졸업한 이후에도 계속 남았었습니다. 이번 토크멘터리를 통해서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고 있는지 현장의 활동가분들을 통해 함께 고민하고 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라는 소감을 나눠주셨습니다. 자, 너무 감사하고요. 큰 울림이 있네요. 자, 이제 여기 네 분의 패널 분들의 소감을 짧게 듣고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저는 우선 오늘 이제 이런 여러분들의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지금 대학 내에서 페미니즘이 활동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고요. 아까 질문에서도 있었는데 저는 기록이라는 거를 내가 이걸 남기는 게 기록일까? 역사일까? 라면서 스스로 좀 검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모든 활동들은 기록이고 또 여성사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은 이야기들이 더 많은 내러티브가 진행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활동이 기록이 되는 거고 그 기록이 역사가 되는 거니까 더 많은 이야기들을 더 많이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선 저도 이제 발제를 했지만 옆에 계신 다른 분들의 너무 좋은 발제를 들어서 좋았고, 저는 대학의 활동가 분들한테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사실 현재 대학생 활동가라는 말 자체가 요새 대학생들한테는 낯설 것 같지만, 자기가 여성주의에 대해서 활동을 해보고 싶다 하면은 언제든지 경로는 있고 언제든지 그 활동을 도와줄 선배들도 사실 찾아보면 수두룩하고 그 활동을 망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어, 저희가 이제 대학 내 여성주의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지만 어쨌든 그 학내 자치에 포함된 것이니만큼 학생사회에 다들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의도는 되게 가볍고, 여기에 모인 사람 정도만이라도 인연을 맺으면 좋겠다였는데, 나눈 이야기들은 굉장히 무겁고, 또 중요하고, 이래서, 어, 뭐 여러 가지 더 과제들을 안게 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한다. 할 수 있는 걸 해야 지속할 수 있지. 그렇지 못하고 너무 과한 짐을 짊어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도 무릎 꿇게 된다. 이게 이제 과거의 활동의 경험에서 얻은 깨달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디 허리 즈음에 왜 무지개도 갈라지지 않잖아요. 쭉 연결되는 어디 스펙트럼의 허리 즈음에서 제가 할 수 있는 활동을 지속할 하는 게 답이다. 뭐 이런 정도의 정리가 조금 스스로 됐고 이 의미 있는 시간들을 이렇게 늦게까지 같이 채워주셔서 너무 또 감사하고 우리의 이 시간이 또 우리의 역사가 되었다. 의미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시간이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제 2시간 동안 이제 줌으로 또 이렇게 함께 토론에 참여해주신 참여자분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여기 이야기 나눠주신 패널분들과 줌에 들어와 계신 모든 분들이 함께 우리가 또 여성주의 운동의 역사 쓰기를 이 2시간 동안 함께 한 것이 아닌가. 모두 수고하셨고요. 이것으로 도큐멘터리 탈탈한 언니들 대학 내 여성운동 과거와 현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